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조건부 확률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통계로 들어갑니다. 통계로 들어가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일단은 배울 거예요.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 그 확률 변수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통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다 배웠잖아요. 그 확률에 의해서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해서 이 자료를 정리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 값을 구한다던가 분산 값을 구한다던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닭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치킨을 갖다가 하루에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손해를 보고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닭집 이거 그런 거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를 봤다. 그랬을 때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겁니다. 특성을 파악해요. 그 특성 파악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미래를 추정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 추정해서 레드선 당겼지? 최면을 걸지 않았는데 애가 눈이 힘이 다 풀려가지고 어디를 보고 앉았고 큰일이네 저거. 그래서 여기가 통계적 추정까지 단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통계적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까지 가능하냐면 이제 실생활에서 요새 선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될 거냐 이런 거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까지 가는 게 추정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그것이 다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드디어 통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때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확률 변수라는 개념인데,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행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 있죠. 시행,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과가 무작위로 일어나고, 즉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랜덤하게, 영어로 하면. 이해됐죠? 내 의도 없이 랜덤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시행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사위 던지기. 결과도 예측할 수 없어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지 멋대는 거고, 하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거를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행에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에 이 결과물들 중에서 내가 어느 거 하나에 포커스를 잡는 거야. 포커스를 잡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뒤에 동전을 갖고서 3번을 던지는 거야. 그때 앞면도 나올 수 있고 뒷면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시행의 결과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에 포커스를 잡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걸 포커스를 잡는 거야. 앞면이 나온 횟수, 이렇게 정확하게 포커스를 잡으면, 그러면 그 횟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딱 규정이 되지. 쟤 못 알아듣고 있네. 동전을 3번 던졌어. 동전 던지기를 해. 동전 던지기를 하면 일단 얘는 시행에 적합한 행위지. 결과가 무작위로 일어나고 내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시행이야. 그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3회 시행했다고 치자고.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시행이고, 그거에 따라서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라는 결과가 쫙 펼쳐질 거 아니야. 이런 예를 들어서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오고 뒤가 나온다든가 3번 동안에 아니면 뒤만 3번이 뭐 계속해서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결과들이 쫙 나한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결과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에 포커스를 잡는 다니까 하나를 잡는데 그걸 뭐라고 예를 들면 이때 가령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뭐 하나를 포커스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얘가 개수가 확 제한이 된다고. 몇 개로? 0 아니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3회까지만 던졌습니다. 이렇게 딱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정의역으로 할 수 있어요. 얘를 정의역으로 함수에서 x값으로.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가 대응되게 나오냐면 이거의 확률 값이 대응이 돼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뒷면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뒷면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라고 딱 대응이 됩니다. x값 1에 대해서 확률이 대응되잖아요. 한 번만 나옵니다 라는 것은 2분의 1 앞면이라는 거. 그쵸? 2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뒷면 나오는 건 2번 나오는데 그게 저번 시간에 배웠죠? 2항 정리에서 그게 3번 중에 한 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8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x값에 대해서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값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요런 앞면이 나온 횟수 같은 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내가 뭐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확률값이 딱 지정이 될 수 있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행의 결과 중 한 가지예요. 시행의 결과 중 한 가지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 변수에 따라서 확률이 지정될 경우 이를 확률 변수라 한다. 이게 확률 변수예요? 좋아. 확률 변수라 한다가 확률 변수의 정의예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너 내가 지금 테스트 줄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행위들 중에서 시행이어야 되고 그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그때 결과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변수로 지정했을 때 그때 확률까지도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의 경우 그거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만약에 동전 던지기 3회를 했을 때 또 확률 변수가 x가 되잖아요. 얘를 보통 라지 x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 아까 나왔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이런 애들 0, 1, 2, 3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몰 x라고 불러요. 스몰 x. 그래서 얘가 x1, 스몰 x1, 얘가 스몰 x2, 스몰 x3, 스몰 x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행 나온 횟수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확률 값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는 8분의 1.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얘랑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건 아까 8분의 3이었고 얘도 계산하면 8분의 3이 나오고 여기도 8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럼 얘랑 대응되고 얘랑 대응되고 이런 대응 관계 있지. 즉 확률 변수와 어디다 쓰죠? 우리 책에도 있는데 확률 분포라는 게 있는데 얘는 확률 변수와 그때의 확률 값의 대응을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책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도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요? 얘랑 대응되고 얘랑 대응되는 걸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것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로 작성하면 이게 확률 분포표예요. 얘랑 얘랑 대응됩니다. 얘랑 얘랑 대응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로 작성에 따라서 확률 분포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식. 가령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항 이항 정리였잖아,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3회 시행했으니까 앞면이 나오는 이 횟수를 x라고 잡은 거고요. 그때 p의 라지 x가 스몰 x가 되는 경우예요. 요 스몰 x라는 건 0, 1, 2, 3을 뜻하는 거예요. 횟수를. 그 확률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세 개 중에 x가 나올 확률. 그치? 그때 앞면의 확률 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 또 뒷면이 나올 거 2분의 1의 3-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걸 계산한 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이런 애들이거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이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때 확률의 변수가 승민아 눈떠 여기서처럼 0, 1, 2, 3 이렇게 뚝뚝뚝뚝 자연수나 정수처럼 떨어져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확률값 계산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이때의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연속 확률 함수. 요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2학기 때도 배울 테마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야, 서머리 지금 그거를 뭐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네요. 서은아, 너 왜 아무런 감흥이 없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예 못 알아듣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 어디 갔지? 남 얘기 듣는 듯한 느낌인데? 저거 처음 들어와서 응? 처음 듣는 거라 적응이 안 돼요. 이거 표현의 직감이세요? 어? 이거 표현의 직감이세요? 그럴 리가요? 예?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뭐라고 하지?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처음에 저기 확률 할 때도 그 단어들 설명을 엄청 많이 오래 했잖아. 기억나요?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테마가 바뀌었잖아요. 통계라고. 테마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 용어 설명은 해야 우리가 서로가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확률 변수라는 값이 있어. 어떤 시행에서 특정 횟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x로 지정을 하면 그 x 값에 따라서 확률 값이 지정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리고 그때 계산된 확률하고 확률 변수하고 둘을 매칭시키는 거, 함수식처럼. 이거 함수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라지 x가 여기는 0,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확률 값이 y는 8분의 1과 8분의 3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맞죠? 0은 8분의 1로 매칭되고 3도 8분의 1로 매칭되고 1과 2는 전부 다가 8분의 3으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이거 함수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그 확률 표를 눈으로 확실하게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표로 만든 걸 확률 분포표라고 부를 겁니다. 그때 확률이 계산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가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이거를 주관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해서 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가. 이걸 써야만 했었어요. 주관식.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질량 함수를 구해라라고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죠. 보통은 주는데. 내 말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질문 별로 없죠? 정선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야? 뭐야? 설명만 했다고? 아니면 공부를 오랜만에 해서 얼떨떨해? 약간 그런 거잖아. 공부를 오랜만에 해서 얼떨떨 하신 거지. 조건부 확률은 기억나세요? 아 이때 여기 괜히 지웠네. 확률은 거기 아까 나왔던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었잖아. 좀 전에. 그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전체 확률의 전체 값은 1이니까. 무조건 발생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160번 보세요. 개념 원리 익히기. 저 피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아. 다음 보기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려면 시행의 결과여야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확률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산이니까 값이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기억 OX 퀴즈 20문제에 대한 답을 각각 임의로 적을 때 맞힌 문항의 숫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맞힌 문항의 수는 빵개부터 20개까지 딱 결정되죠. 0, 1, 2, 3, 4에서 20까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배차 간격이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이해 안 되죠. 왜냐?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1분을 기다렸는지 1분 1초를 기다렸는지 1분에 100분의 1초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일일이 나눌 수도 없고.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시간은 연속적인 개념일 때 니은 안 되고 식목일에 수목원을 방문한 방문객의 수 이건 떨어져 있는 숫자다. 사람 숫자니까 1, 2, 3, 4, 5, 6, 7, 8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만 명까지 가든지 말든지 디귿도 되고 빨간색 색연필 5자루 파란색 색연필 4자루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세 자루를 꺼낼 때 그 세 자루 중에서 빨간색 색연필의 개수 이해되죠? 3개 중에 빨간색 색연필이니까 0부터 3까지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니은 빼고 다 되네요. 그 다음 161번은 좀 전에 풀었죠? 앞면이 나온 거 3번 던져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3번을 봅시다. 163번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확률 값이 라지 x가 스몰 x일 때 확률 값이 여기는 5분의 1, 여기는 a, 여기는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1 이렇게 돼 있대요. 이때 a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a 값을 구하라. a 얼마냐? 뭐죠? 뭘 활용하는 거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1 그럼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4죠. 10분의 4니까 a는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0분의 4니까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x값이 1 또는 x값이 4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건 뭐예요? 간단하죠?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4일 때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되겠죠. 둘이 겹칠 일은 없으니까. 이해됐죠? 1일 때 확률 얼마? 5분의 1.
4일 때 확률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3 내가 말한 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는 건 어디야? 3과 4의 확률을 각각 다 더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다시 얘는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거를 확률 분포표를 해석하는 거다 이거죠. 기본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뭐야? 응?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뭔데? 말해. 요새 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있잖아 너. 저요?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그렇잖아 뭐 아니야? 오늘도 뭐라고 했어? 너 폰에서 아씨 진짜 그럴래? 어이가 없어. 장난이죠. 이거 일때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래요. 즉 뭐냐면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다 이거야. 이 변수에 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다 이거야. 변수는 1부터 5까지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니까 x값 1에 매칭되는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k분의 1이고 2에 매칭되는 확률은 k분의 2고 3은 k분의 3이고 4는 k분의 4고 5는 k분의 5라는 얘기야. 확률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확률 계산식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때 k값을 구하라.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확률의 전체합이니까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라 이거지. 그러면 요 k의 1부터 6까지의 합은 얼마입니까? 1부터 5까지의 합이군요. 얼마예요? 요 5분 15죠? 걔가 1이니까 따라서 k는 1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확률의 전체 합이 1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문제를 냅니다. 2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x가 있고 변수값이 0, 1, 2, 3까지 있나요? 3까지 있고 그때 각각의 확률값이 이렇게 결정이 됐대. 여기 a, 여기 3a, 3a, 다시 여기 a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구 제법 빨리 왔네요. 처음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이네요. 환영합니다. 책은 있나요? 어떤 거요? 개념을요? 네. 네. 그래도 책은 챙겼네. 이 둘보다 그나마 좀 나오면 느낌 있네. 여기까지 됐지? 표가 다음과 같을 때 어떤 확률을 계산하냐면 이 a라는 값보다 큰 x 값의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자, 이거 역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활용하는 문제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8a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값의 합이 1이 나와야 되지. 따라서 a라는 놈이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인 거? 2a 그럼 4분의 1? 4분의 1이 없잖아. 그러면 뭐 이거지 뭐. 그러면 얘가 x가 1이거나 2거나 3일 때 확률 이거밖에 없네. 그쵸?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 a가 8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3이고 얘도 8분의 3이고 얘는 8분의 1이고 그래서 싹 다 더하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8분의 7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메인 핵심은 또 뭐예요? 확률의 합은 1이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나보고 풀라고 하는 거구나. 그가 벌써 2개나 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겠지? 그치 승민아? 그 다음 이거를 잘 버무려서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한 방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아 물론 버무려서 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확률의 합이 1입니다를 활용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내 말 이해돼요?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은 확률의 합이 1입니다가 계산하기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는 애들이 종종 나와요. 그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걸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식을 만들기 나름이고 식을 어떻게 꾸몄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우습게 봐 여기는 지금 도입보다 보니까 쉽게 쉬운 문제만 내준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3번이에요. 어떤 상황을 나한테 줬냐면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냅니다. 이때 이 3개의 공 중에서 3개 중에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연수 X라고 잡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가 지정을 해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최종 목적은 이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는 건데 그 표를 완성하는 스텝, 단계별로 1, 2, 3이라고 나한테 준 거예요. 첫 번째, 뭐를 하느냐?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이 문제는 뭐 옆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니네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하다고 했죠? 확률 질량 함수 계산하는 거. 주관식으로도 종종 낸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확률 질량 함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실제로 내가 생각해 보면 돼. 3개 중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있죠? 하나도 안 나오든지 하나 나오든지 2개 나오든지 3개 다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7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분모는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흰 공에 나오는 개수니까 그 개수를 스몰 x라고 하면 흰 공은 4개에서 뽑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흰 공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냐. 이 x가 0개, 1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각각에 대해서 남은 거는 검은색밖에 없으니까 3개 중에 남은 거 3개 중에 x개를 빼. 그럼 뭐만 남아? 3-x. 요거 쓰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3-x. 까만색 공은 요만큼이 나와야 돼요. 요 노란색에 주목해서 잘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방에 안 되면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흰 공이 2개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은색은 1개 나온다는 거잖아. 이 확률값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야. 확률편에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흰색에서는 2개가 나와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 나오고 검은색은 3개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 식을 완성하면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때 요 2가 뭐고 요 1이 뭐냐? 요 2가 x고 1이 3-x다 이거야. 근데 이걸 풀라고 해보면 여기까지는 꾸역꾸역 하는데 요 3-x를 학생들이 마무리를 못 짓더라 이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요거. 이해되세요? 제대로 만약에 쓴다고 치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여기? P에 거기 답에 있듯이 x가 large x가 small x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스몰 x는 0에서부터 2, 4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시죠.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고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여기 x가 0이에요. 자, 73부터 계산해 볼까요? 73 얼마입니까? 35죠. 그렇죠? 여기 분모가 돼서 다 35, 35, 35, 35예요. 그때 여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4c 빵 곱하기 3c3,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 35분의 1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30 이거 1은 4c1 곱하기 3c2 이렇게 되죠? 그럼 4 곱하기 3이죠? 4, 3, 12. 그 다음 4c2 곱하기 3c1이니까 이거 6이고 이거 3이니까 6, 3, 18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죠. 그 다음 4c3 곱하기 3c 빵 이거 4 곱하기 1 여기 4 이렇게 되죠. 내가 계산한 식이 제대로 된 건지 여기 눈떠 다 더해봐서 1 나오면 돼요. 35 나오면 되죠. 35 요거 이렇게 두 개 하면 3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 그래서 답이 1. 아 표를 제대로 작성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때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2개 이상이니까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을 더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35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요게 본격적인 학교 시험 문제라는 거죠. 요 정확하게 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잠도 깰 겸 밑에 있는 확인 체크에서 한 개씩 164번부터 하나씩 풀어보세요. 네. 좋아요. 다 했니?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문제가 어려울까요? 요거 안 문제야? 다 까먹은 것 같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어때? 한것 같아? 이게 답장 볼까? 푸는 거니 자는 거니? 앉아요. 예. 얘네 전부 다 봄탄 이거 맞춰봐. 날이 따뜻하니까 좋아. 공장이 좋아. 그 와중에 한 개 틀렸어? 이거 다 붙였어? 이거 맞은 거 같은 거. 지금은 어디서 지금은요? 이 단품 측정하고 봐야 돼. 시험 1시간 반 정도면 끝난다고 했는데 불안해요. 아니지, 너 문제 한 시간도 채 안 됐어요. 아,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아, 뭘 불안해? 두 개 다 풀어도 한 시간 반이 안 될걸? 너 이제 문제 얼마 됐어? 몰라요. 모르기만 6시도 좀 넘어갔는데 수업을 한참 시작하고 있을 때 이 수업을 6시 13분에 시작했는데 근데 너가 최소한 빨리 와서도 6시 반쯤 왔다는 거야. 그러면 꼴랑 20분이야. 근데 뭐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이, 원래 너 오늘 안 와. 길어야 30분 와 있었던 거야 지금? 저몇 시에 왔냐면요. 한 25분. 그래, 길어야 30분이었어. 왜냐면 정확하게 내가 시간을 보고서 시작했거든. 6시 시간. 아, 그래요? 응? 아, 이거 가져가도 돼.
내일 토요일이잖아. 내일 7시부터 수업이지. 원래 7시까지 오는 거 같아. 네? 다영아, 네? 너는 그 나랑 통화하고서 유튜브 동영상 다시 봤냐? 네? 유튜브 영상 봤어 안 봤어? 저 유튜브 안 봐요. 아. 왜요? 아니, 쌤이 올려주신